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프로세스 이제 어태치하는 것과 프로세스 목록 검색과 어태치를 하도록 구현을 할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만든 거 한번 켜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딱 눌렀을 때 프로세스 목록이 일단 떠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을 딱 했을 때는 프로세스에 우리가 치트 엔진에서 솔트 큐브를 누르면은 거기에 관련된 메모리랑 어떤 데이터를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어태치해주는 작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세스 리더라는 저희가 일단 이거 끌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리더 메모리 리더라는 그 라이브러리 하나 쓸 건데, 일단은 제가 링크도 여기 밑에 똑같이 달아 드릴 겁니다. 그럼 링크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받아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프로세스 리더를 하나 좀 설치하고 진행할게요. 그거는 이제 기능이 뭔지는 제가 바로 설명 또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추가 누르신 다음에 새 항목을 만들어 줄게요. 새 항목은 C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프로세스 메모리 리더.sys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링크에서 제가 복사를 그대로 해서 갖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제거 유튜브에 치트 엔진 튜토리얼 보면은 자, 여기에 요 링크거든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링크는 같이 제가 밑에 링크를 첨부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클릭하셔서 이거 그대로 긁어오시면 돼요. 그대로 긁어오시면 되고, 저는 이 통째로 여기 뭐라고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통째로 여러분 써주시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소스 코드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메모리를 읽고 그 프로세스에 접근하고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 훨씬 더 쉽게 프로세스를 다루기 쉬워지기 때문에 어떤 치트 엔진의 기능들을 좀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서 저희가 좀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시 가서 자, 돌아왔습니다. 그럼 일단 필요한 도구는 가져온 거고요. 이 필요한 도구에다가 저희는 치트 엔진 관련된 기능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먼저 이제 목록을 먼저 조회를 해야겠죠. 클릭을 했을 때 목록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 하면은 Selected Index Changed라고 나오거든요. 얘는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애인데, 얘는 이제 리스트 중에 선택한 그 프로세스로 어태치하는 기능을 쓸 거예요. 콤보박스에서, 그러니까 콤보박스 1번이라고 아이디로 만들었구나. 이거 그냥 진행할게요. 콤보박스 1번으로 Selected Index Changed. 목록이 이렇게 쭉 뜨면은 그걸 딱 클릭했을 때 동작할 내용을 적는 거예요. 콤보박스 메뉴 중에 클릭을 어떤 항목을 클릭했을 때
동작할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고요. 저희는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 어떤 걸 만들어 줄 거냐면, 저희가 이걸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네, 지금 이 함수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더블 클릭해서 추가한 거니까. 네, 지금 얘죠. 그래서 이 designer.cs로 가보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selected index change도 말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동작. 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동작은 제가 기억하기로 클릭일 거예요. 클릭. 네, 클릭이다. 네, 클릭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도 클릭으로 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클릭. 그래서 콤보박스 1의 클릭이라는 함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빨간 줄이 뜨는데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간 줄이 뜨는 거고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거는 지우고 여기다가는 클릭으로 아까 이름 만들었던 걸로 클릭으로 이름 바꿔주면은 요 에러가 사라졌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얘는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준 애고요. 이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준 애를 애도 있지만 얘는 선택을 했을 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클릭하는 순간에도 동작을 하게 하려면 클릭이라는 애를 하나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함수, 이거는 프로세스 클릭을 했을 때 프로세스 목록이 보이도록 해주는 하는 애랑, 또 하나는 프로세스를 선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를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하는 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자, 다 됐고, 이것도 가져와서 똑같이 밑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클릭했을 때 프로세스 목록이 뜨게 할 겁니다. 프로세스 목록이 뜨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C샵에 프로세스라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금방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콤보박스 1번, 이 콤보박스 1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은,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콤보박스는 항상 초기화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만드는 이거는 클릭을 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화면에 네이버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던 화면이 완전히 리셋되면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구글 엔터 딱 치면 네이버 화면이 없어지면서 구글로 들어가집니다. 이게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콤보박스도 한번 내용을 싹 지워줘야 돼요. 콤보박스도 우리가 계속 누를 때마다 뭔가 프로세스 목록이 계속 추가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좀 리셋되도록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콤보박스 1번을 아이템,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아이템에 클리어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 목록을 초기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비워진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깨끗해진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리스트를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프로세스 리스트를 추가를 시키면 돼요. 마이 프로세스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마이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변수로 하나 만들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마이 프로세스에다가 어설트 큐브라는 프로세스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세스 목록을 저장해 놓는 그런 곳을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 형태, 프로세스라는 애를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마이 프로세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목록을 저장할 장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프로세스가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데, 얘는 이제 프로세스에 빨간 형식이 붙는 거는, 여기 이 using system diagnostics라는 애가 추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다가 Alt Enter 누르신 다음에 using system diagnostics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위쪽에 추가가 됐거든요. 자동으로 추가되고요. 얘는 컨트롤 X를 해서 바깥으로 좀 꺼내주겠습니다. 폼원 전에 여기다가 좀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목록을 한 번만 쓰고 버리게 되거든요. 이 안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 목록을 한 번 쓰고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얘가 한 번 쓰고 또 다른 함수에서 또 쓸 수 있도록 이 밖으로 좀 꺼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에 선언을 하면은 이 함수가 끝날 때 우리의 프로세스 목록이 완전히 삭제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myProcess라는 애를 저렇게 밖으로 꺼내줘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Process를 선언을 했고요. 이 myProcess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줄 거냐면 현재 저희가 이 현재 시스템에서 지금 켜져 있는 그 내용을 전달을 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제 가져올 수 있냐면 프로세스에 있는 get processes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get process라는 애를 사용하면은 불러올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목록을 불러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장된 이 my process를 저희가 포문을 돌릴게요. 그래서 포문이란 게 이제 뭐냐면 루프를 돌리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my process가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그 프로세스의 목록이니까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이 프로세스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씩 꺼내오는 과정을 좀 고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포문이에요. 한 개씩 어떤 다량의 데이터를 꺼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포문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ength라는 애를 사용해서 프로세스의 총 개수를 지리를 합니다. 이게 총 개수예요. length가. 그리고 마지막엔 i 뿔뿔.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동작 중인 프로세스의 개수가 30개다. 그럼 30개의 목록을 여기다 불러서 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my process length를 가져오게 되면은 30이라는 숫자를 가져옵니다. 이게 3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30이라는 숫자를 불러오게 되고 0으로 시작해서 i가 30보다 적을 때는 계속 실행을 해요. i가. i는 이 뿔뿔이라고 있는데 i는 일씩 증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때 제일 처음에는 i는 0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올 때는 뿔뿔 돼서 1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로 들어오고, 3으로 들어오고, 4로 들어오고, 5로 들어오고, 6으로 들어오고, 이게 30까지 갑니다. 30까지 갔다가 이 30이 끝날 때 이 my process length에 속하는지를 이제 확인해요. 29까지 가겠네, 정확히. 29까지 갔다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29에서 i 뿔뿔 되면서 30이 딱 되면서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0이 되면? 이게 얘가 30이 되고 얘도 30이니까 이게 이 문장이 거짓이 돼요. 거짓.
그러면 얘는 이 포문을 더 이상 실행시키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목록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는 그런 반복문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작성되는 내용이 총 myProcess.length번 진행이 돼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러면은 30개면 30번, 25개면 25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스트링 하나 만들어주고, 이 myProcess는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거를 꺼내오고 싶으면 0번째 걸 꺼내오면 돼요. 얘는 컴퓨터 쪽에서는 항상 0부터 시작하거든요. 0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0부터 하나씩 꺼내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i가 0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도 그냥 i를 전달해 주면은 우리가 하나씩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 네임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첫 번째 프로세스, 이 첫 번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이름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뒤에다가는 프로세스에는 각각의 그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우리 뭐 학교 들어가면 뭐 학번 있잖아요. 학번. 학급에서 어떤 번호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학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고유한 번호잖아요. 이 프로세스들도 번호가 있어요.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번호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번호를 같이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놓고요. 이걸 텍스트에 저장해 놨다가 어디다가 이제 이걸 쓸 거냐면 이 컴보박스 1번에 아이템에다가 이걸 추가를 할게요. 아이템즈에 추가 add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가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데이터가 이 첫 번째 프로세스 0번이 들어가고 0번째 프로세스의 이름과 아이디를 아이템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여기까지 프로그래밍을 했으니까 시작 버튼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뜨게 되고요. 클릭을 했을 때 프로세스 아이디와 프로세스 이름과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뜨게끔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사실 C샵도 굉장히 효율이 좋은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라서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아주 쉽게 불러온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걸 선택했을 때 현재는 선택을 해도 아무 동작이 안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비워놨으니까 아무 동작을 안 해요. 그냥 클릭만 될 뿐이고 아무 동작도 안 합니다. 클릭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떤 동작을 구현을 할 거냐면 클릭을 하면은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돼요.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권한을 가져온다. 이게 주 포인터거든요. 포인트예요. 포인터가 아니고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져와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프로세스 메모리 수정도 가능하고요. 읽기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권한과 그리고 프로세스를 열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컴보박스가 이제 빈칸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빈칸인 케이스는 아무 동작도 하면 안 되겠죠. 빈칸일 때는. 네. 그래서 빈칸일 때는 인덱스가 -1입니다. 네. selected 인덱스가 -1이고 빈칸이 아닐 때는 선택이 돼요. 이 숫자가. 네, 그래서 몇 번째 걸 선택했다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택이 된 경우에는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 뭔가 프로세스를 선택했다면 목록을 선택했다면이라고 바꿀게요. 목록을 선택했다면 이런 뜻이 돼요.
목록을 선택했다면 그 프로세스 콤보 박스에 있는 스트링을 불러올게요. 스트링. 예, 어떤 스트링을 선택을 했는지 selected item이라고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selected item에 있는 selected item,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클릭했는지 그 문자열, 이제 샘플로 하나 볼게요. 이거 지금 안에 코드를 짜놔서 일단 뭐 실행이 됐으니까 볼게요. 자, 이렇게 카카오톡이라고 있죠. 카카오톡 704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 카카오톡 704가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요. 아이템을 확인하면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아이템의 toString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카카오톡 704가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클릭을 했으면. 그리고 여기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하나 이름 붙여주고 selected process라고 하나 아이템이라고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selected item이라는 곳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selected item, 이 아이템에는 보면은 이 왼쪽에는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카카오톡, 오른쪽에는 숫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 뭐냐면 클릭을 했을 때 이 보통 고유한 내용이 뭐냐면 고유한 번호가 뭐였죠? PID 704, 이 학번이죠.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얘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열려면.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 쓰레기죠. 쓰레기 값이니까 얘는 버리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selected 아이템을 스플릿 마이너스로 스플릿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로 스플릿을 하면은 얘는 사실 그 중간에 카카오톡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기준점이 좀 애매해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근데 뒤에서 첫 번째 걸 불러오면 되거든요. 뒤에서 첫 번째 거. 그래서 얘는 지금 카카오톡이라서 얘는 그 만약에 이렇게 가져오면은 일단 스플릿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스플릿이 뭐냐면 이걸 이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기준으로 나누겠다.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기준으로 나누면 2개로 나뉘고 그리고 앞에 하나 더 붙이면 3개로 나뉘고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 4개로 나뉩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0번째 거 호출을 하면은 앞에 걸 가져오고 첫 번째 거 호출하면 그 다음 걸 가져와요. 근데 얘가 이제 항상 그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면 좋은데 가끔 이 타이틀에 마이너스 같이 껴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거 불러오면 이때는 톡이 불러지잖아요.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이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이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뒤에서 첫 번째 걸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selected split을 했을 때 총 길이, 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스플릿 한 다음에 length라고 이제 호출하면은 이 총 배열의 개수가 나와요. 총 배열의 개수가 나오고 이 개수가 3개면은 맨 마지막 거 번호는 두 번째 거잖아요. 0, 1,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총 3개의 배열이 나오면은 두 번째 게 제일 마지막 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이 나오지만은 1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 번호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 거를 가져오게 돼요. 가장 문자열을 마이너스로 나눈 후 가장 마지막 문자열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카카오톡이니까 카카오톡 마이너스 704니까 얘는 마지막 문자열이 뭐예요? 704죠. 704.
네, 이거 세미콜론. 그래서 704를 가져오게 되고요. 자, 이거는 PID라고 PID라고 하나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인트형입니다. 사실 PID가 인트형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문자열을 가져왔잖아요. 문자열을 다시 또 문자열이지만 이 문자열을 숫자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int parse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nt parse를 통해서 문자로 받은 704라는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04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프로세스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줘서 어태치 프로이라고 하나 만들어줄게요. 우리가 이제 어태치를 할 프로세스를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rocess.get 하시고 여기서 process by id 라고 씁니다. 프로세스 id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ID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프로세스 id까지 가져왔어요.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까지 가져왔어요. 그죠? 프로세스 정보까지 가져왔고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id를 저희가 이 프로세스 id를 통해서 얻은 이 프로세스로 이 프로세스를 열어야 되거든요. 권한을 가져오는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권한. 그래서 프로세스를 열다. 프로세스를 열어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권한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여는 과정을 거칠 거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프로세스 메모리 리더라는 애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보면 얘는 네임스페이스가 프로세스 메모리 lib라고 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다시 form.cs 이게 아니죠. form1 designer.cs로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맨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아닌가봐. 여기구나. 여기입니다. form.cs 여기 올라오신 다음에 using 하시고 이걸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기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프로세스 메모리 리더를 좀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프로세스 메모리 리더. 아까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하나의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프로세스 메모리 리더라는 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mem이라고 지어주고,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할게요. 그럼 앞으로는 이 mem이라는 애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세스를, 이 mem이라는 애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있는 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mem이라는 애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열고 어떤 닫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먼저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잠시만요. 자, 순서가 반대로 됐다. 일단은 read 프로세스를 먼저 합니다. read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를 읽을 거냐 이거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PID를 선택해서 가져온 어태치 프로그를 읽을 거라서 어태치 프로그를 먼저 좀 전달을 해주고요. 오픈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장된 이 프로세스를 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열지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장.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프로세스를 열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러리는 여기 있으면은 이 함수가 끝나면서 얘가 끝나면서 바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다가 같이 좀 선언을 해 놓겠습니다. 잘라내기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끝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기능을 위해서 몇 가지 변수를 좀 만들게요. 지금 여기 이제 함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된 상태가 처음에는 이제 false로 선택이 되고요. 이게 이제 어태치 되면은 얘는 이제 true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세스에 어태치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불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까지 잘 성공을 했다면 이걸 tru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은 이 프로그램은 현재 어태치 중이다 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이 정도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메시지 박스 하나만 띄울게요. 메시지 박스 점 수정 해가지고 하나 띄우고 프로세스 열기 성공 이렇게 메시지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태치 프로세스에 있는 프로세스 네임을 뒤에다 띄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 내용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이제 항상 목록이 초기화되게 하기 위해서 저거 위에 거군요. 이거는 이제 그 초기화된 내용 중에서 초기화하고 나서 다시 프로세스에 대한 메모리, 왜냐면 이게 처음 클릭했을 때랑 두 번째 클릭했을 때랑 프로세스 목록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화해서 다시 불러오고 있고요. 이 불러온 내용을 이 아이템에다 저장을 다시 해줍니다. 이 저장된 내용은 다시 여기서 완전 다 지워질 거고요. 그럼 다시 프로세스 목록 불러와서 여기 또 다시 작성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렇게 불러온 메모리 중에 그 프로세스 목록 중에 선택된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프로세스로 어태치를 시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태치를 시도하냐면 선택된 문자열 중에 뒤에 있는 가장 맨 뒤에 있는 이 숫자만 읽어드려서 이 숫자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붙이게 될 거고요. 저희는 이 프로세스 붙이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메모리 리더라는 그런 이제 좋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mem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이 mem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열었다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attach true라는 애를 false라는 애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attach가 성공했을 때는 true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show라고 해서 만약에 프로세스가 잘 열렸다면 프로세스 열기 성공이라고 띄워주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고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잘 나왔고요. 저희는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크롬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크롬 열면은 프로세스 열기 성공 크롬 이렇게 나옵니다. 크롬을 잘 열었다라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가 좀 봐야 돼요. 나중에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를 열려면은 관리자 권한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자 권한으로 안 했고요. 그냥 일반 유저 권한으로 한 건데, 윈도우 7 이상부터는 관리자 권한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에러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try라고 좀 만들어서 여기 사이에다가 얘를 시도한다 라고 좀 만들어 줄게요. 이 try라는 애는 뭘 하는 거냐면 이 프로세스 열기를 시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하면은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돼요. 막 에러 뜨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try catch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try catch 문을. 그래서 어태치에 실패했을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밑에 루틴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외 처리라는 걸 좀 해놔야 시도했을 때 예외 처리를 해줘야지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그 비정상 종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어태치 실패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띄우고 그 말아야 되니까 그걸 좀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어태치에 실패했다면 이 어태치는 이제 true로 혹시 되어 있었다면 false로 바꿔주고요.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는데 여기다가는 프로세스 열기 실패라고 적고 여기다가는 이 에러 메시지가 여기로 넘어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났을 때는 프로세스 열기 성공이 아니라 열기 실패라고 뜨고 뒤에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그 내용이 뒤에 적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좀 하고요. 자, 하나 더 좀 할게요. 하나 더 할 건데 하나를 뭘 더 할 거냐면 관리자 권한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관리자 권한 실행까지 할게요.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그 링크 같이 넘겨 드릴 거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상승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코드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기를 지금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program.cs라고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메인 함수거든요. 이 메인 함수 제일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실행을 해요. 여기가 실행이 되면서 아까 창도 뜨고 이제 여러가지 이벤트도 발생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제일 첫 부분이에요. 가장 첫 부분. 프로그램이 딱 실행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작성한 코드 중에 가장 첫 부분에 실행되는 코드예요. 여기에다가 요 내용을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if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여기 이 애플리케이션 요 부분 자 이렇게 일단 붙여 넣기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에러가 좀 나오는데 여기 프로세스는 에러가 왜 나는지 기억을 하시죠? Alt Enter 누르신 다음에 Using System 이거 추가를 해주시면 요거 두 개 에러가 사라지고요. 얘는 지금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Alt Enter 누르신 다음에 메서드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메서드가 밑에 생성이 되면서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럼 에러가 없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삭제하고 넣었는데 이 삭제한 코드가 여기 있어요. 같은 코드니까 그냥 지우고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코드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뜨고 있고 만약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가지 객체 만들어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합니다. 프로세스를 어떻게 다시 실행을 하냐면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실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지 않아요. 여기 if else로 묶였기 때문에 얘는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하면서 얘는 끝나요. 죽어요. 프로세스가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시 실행되잖아요. 다시 실행되면서 얘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어 있다면 이걸 실행하지 않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실행을 했을 때 어설트 큐브 설치할 때도 나오거든요. 어설트 큐브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떠요. 그 뜨니까 그거를 띄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로 저장하시고 요 내용만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데 요 내용도 같은 링크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고요. 요 안에 있는 내용만 갖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내용만 갖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장. 에러가 좀 뜨는데 에러는 Alt 엔터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은 없어집니다. 지금 추가한 것은 이거예요. Security Principa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거 에러가 사라집니다. 관리자 권한을 주는 그런 윈도우 시큐리티 관련된 라이브러리예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은 바로 관리자 계정 컨트롤 뜨고요. 얘를 눌러주시면은 얘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눌러주시고 하면은 카카오톡에 이렇게 붙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프로세스 어태치까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어설트 큐브라는 게임 핵을 만드는 게 일단 우리의 목표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윈도우 관련된 어떤 윈도우 프로세스나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리버싱 윈도우라는 좋은 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품절이 돼가지고 참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윈도우 관련된 좀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드릴 만한 서적이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 프로세스 관련된 거. 프로세스 관련된 거 책은 굉장히 많아요. 공룡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사전적인 책도 있고. 한번 잠깐 예스24 가서 좀 볼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책을 보고 싶으면 책도 제가 좀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윈도우 프로세스가 좀 개념이 어렵게 느껴진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추천해드리려고 했던 리버싱 윈도우가 한주성님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하기로. 리버싱 윈도우라는 책이, 한주성님이 쓰셨죠. 네, 맞아요. 저 책이 굉장히 좋은데, 이분이 쓴 책이 있네요. 이거는, 필연적이네.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거 한번 보면 좋겠다. 네,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고요. 이거는 사지 마세요. 이거는 볼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왜 볼만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윈도우즈 인터널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전문가를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사놓고 보통 베개로 쓰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지 마시고 가능하면 윈도우 이거를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평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목차도 일단 제가 그 저자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리고, 저도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좋을 거예요. 한번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보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 3장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링크 두 개, 이 아까 프로세스 메모리 리더랑 같이 좀 남겨놓을게요.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프로세스 어태치하고 프로세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그 내용까지만 일단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C샵에 있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은 이 기능들, 헬스 핵, 아머 핵, 헬스 데이터 가져오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